다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 야, 니들이 애들 키워봐. 참을 만큼 참았구나. 억눌렸던 분노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심상치 않은 엄마들의 반격, 그 서막이 열립니다. 무엇이 대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건지 요즘 부쩍 화가 늘었다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그들은 모두 어떤 법칙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맘고리즘. 엄마라면 누구나 격하게 공감한다는 출산과 육아의 고리입니다. 생애 주기 내내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게 되는 이 질긴 고리. 아휴, 보기만 해도 참 기네요. 저는 맘이거나 혹은 워킹맘이거나 어떤 값을 넣어도 결과는 다 거기서 거기.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 보람차게 일을 하던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서 예외 없이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힌다는데요. 임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각 담당자가 합방 날짜를 자기네가 정해. 막 이런 식으로. 너 뭐 임신했니? 그러면 저 임신해도 돼요? 그러면은 아니 너 자르려고. 잘 키울 수 있겠지? 사실은 두려워. 예쁘다. 시원한 맥주 한 모금 마셔봤으면. 저 좀 나눠줄래? 남편과 함께 가진 아이인데 낳는 건 그렇다 쳐도 키우는 것도 대부분 엄마 몫입니다. 앉아서 밥 먹고 싶다. 배고파. 여보, 미안해. 야근이. 이건 뭐 퇴근도 없고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출산 후 독박 육아를 접고 잠시 비워둔 일터로 돌아갈 시간이 왔는데요. 누구에게 맡기지? 자, 할미랑 가자. 할머니가 손자를 돌봅니다. 때론 한 분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가가 다 나섰는데요. 시어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짜리 첫째를 맡고 친정어머니는 4개월 된 둘째 담당입니다. 평생 서너 번 만날까 말까 한다는 사돈지간인데 얼마 전 둘째 손주가 태어나면서 끈끈한 육아 파트너가 됐습니다. 애기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 둘이 벌어서 먹고 살가 떼는데 어떡해요. 해줘야지. 두 분 대강 좀 괜찮으세요? 저는 수유에 살아요. 저는 광명시 살고 멀어요. 그러니까 봉사정신을 내야지. 다시금에서 경력 단절을 막아보겠다고 방전돼가는 육신을 의지와 열정으로 충전해가며 안간 힘을 써보지만 귀하께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나 회사에서 일할 때 이제 쓰는 거 이런 교육. 책. 업무 중에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 완전 달아가지고 펴봤어. 제가 입사했을 때도 이거 다 떨어졌나? 어렸을 때 그때 저희 이제 회사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청춘을 다 보낸 직장을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급작스럽게 그냥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작스럽게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최고 대상자가 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때 성경 씨는 3개월의 출산 휴가를 끝내고 다시 회사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인사고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제가 왜 대상자가 됐나 싶은 거는 결국 출산, 육아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법적으로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회사는 3개월, 육아휴직은 3개월을 원했던 터였고 저는 이래저래 뭐 다 따져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6개월로 얘기를 한 거죠.
네가 돌아왔을 때 부당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아이를 맡길 곳도 사람도 없어 6개월 육아휴직을 써야 했는데요. 복직 일주일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회사에서.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다. 끊기 전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할 거냐. 회사 조건을 자꾸 안 맞추면은 회사에서 자꾸 그럴 수밖에 없죠. 육아휴직의 조건을 어떤 걸 못 맞추는 건지 이해는 솔직히 안 갑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어디에 어느 부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부서에서 열심히 적응했지만 상사의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팀으로 보내면 이 사람이 프라이드 때문에 회사 그만두겠다까지 생각을 했었죠. 네.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열심히만 했었어요. 네. 그만두는 걸 원하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 내가 그만두라 안 좋아하는 얘기는 못하죠. 결국 그녀는 퇴사를 했습니다. 법이 있지만 현실에서 엄마들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를 자처하던 일터는 여직원들이 진짜 가정으로 돌아가길 집요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맘고리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엄마 역할을 드디어 졸업하는 건가요? 엄마, 아이들 좀 봐줘.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들. 자식들을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뒷바라지는 좀처럼 끝이 나질 않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지내면서 있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지는 해고 나님은 뜨는 테니까. 예.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라 선택의 기로에 선 엄마도 딸도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 이렇게 수유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몸매 무새를 가다듬고 이렇게 올라가서 면접을 봤는데 됐어요. 경력 단절의 아픔을 앞서 겪어본 엄마이기에 딸이 같은 길을 걷게 될까 걱정스러웠는데요. 그런데 딸 역시 엄마의 경력이 끊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두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제가. 엄마가 애 낳던 시절이나 그 딸이 아이 키우는 지금이나 오직 여자들 중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하고 서로에게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PD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직업인데다 남편도 출장이 잦은 직장이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12시에도 올 수 있고 1시에도 올 수 있고 다 늦게 오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롯이 나 혼자 애를 감당했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혼자서 다 하니까. 황혼 육아도 초과 근무에 접어들 무렵 담당 PD가 집에 돌아옵니다. 할머니가 퇴근을 하면 엄마의 육아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니 나라가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정부가 편리하고 안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니 담당 PD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엄마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국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그 아이돌봄에 신청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오늘이나 내일 당장은 좀 힘들까요? 오늘 당장은 20대실 것 같은데 몇 시부터 이용을 희망하시는데요? 혹시 한 8시 정도부터 가능할까요? 네, 오늘은 연계가 어려울 것 같고 긴급 돌봄 서비스인데 막 100%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거기 혹시 그 24시간 서비스도 혹시 하시죠? 저희가 그렇게 일시불은 안 해요. 일시불까지 보는 거점 어린이집이라고 네. 성에 한번 찾아 전화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울시 또는 구청 업무와 무관한 문의를 네, 가정 축하드립니다.
영등포구에 거점형 어린이집이 있나요?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네네. 저 4살짜리 애기 엄마인데요. 아, 저희 시간 연장이 인원이 다 차 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린이의 미래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등록돼 있지 않은 친구는 저희가 보육해드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간 연장 주사는 그 시간 연장 안으로 2명 이상 돼야지 지원이 돼요. 아, 그래요?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이돌 범위도 안 된다고 하고 그 24시간 어린이집도 안 된다고 하면 보통 어디다가 맡기나요? 발당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이용을 하실 곳이 없으신 건데요. 서비스를 받기 힘든 서비스라니 허무합니다.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국회의원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트리플 3종법이라 해갖고 우리가 세게 낸 게 82년 김지영법, 그다음에 할마할빠법, 그리고 이제 워킹맘법 3개예요. 단순히 뭐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덜어드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뭐 세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또 설거지라든가 이런 가사 부분을 대 영역을 확대한 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런 서비스가 혹시? 가사는 없어요, 아예. 예. 가사 부분은 뭐 규정이 없어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냥 아이만 돌보게 돼 있죠. 아니, 사실은 저희가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가사 육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따로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육아 말고 가사 돌보미를 별도로. 네네. 종합형 네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네네. 시간당 10,000원 정도 내면 네. 지원을 해주거든요. 설거지, 뭐 빨래. 아, 종합형 돌봄이 생겼나요? 네네네. 그거는 그랬나요? 난 처음 들어보네, 종합형 돌봄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근데 사립 일종의 뭐 사적 운영형이 아닌가요? 아, 이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아이돌 범위 서비스 사이트 설명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두 번째 할마할빠법은 우리가 아이들 요즘에 엄마 아버지한테 많이 맡기잖아요. 편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일종의 노인수당, 용돈도 좀 드리고. 조부모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야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지혜할지 사랑은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지만 엄마가 양육하는 거하고 아빠가 양육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이렇게 하면 다 고생해요. 며느리도 고생, 애들도 고생해주니까 뭐야. 엄마가 길러야지 좋지. 아이는 어쨌든 아동학 전공 안 했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가 돌보는 게 가장 이제 좋잖아요. 사회적 돌봄은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지, 사회적 돌봄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건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살로 1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에 두고 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교육부총리죠. 미운 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현황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위원은 휴학하거나 연수 다녀오느라 늦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채용 시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스펙 쌓으면서 결혼 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전국 출산 지도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쯤 하니 슬슬 막돼 먹고 싶네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126조라는데 현실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우리는 직접 지난 12년간의 저출산 관련 예산들을 모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책들입니다. 지자체 예산은 어떨까요? 저부터 앞장 서겠습니다. 아빠들이 저처럼 앞치마를 입고 고무장갑을 껴야 할 때입니다. 캠페인에 이어 미팅 프로그램까지. 과연 저출산 예산이 맞는지 깊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연 직원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과 저출산 해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생일맞이 직원 청장가에 간다며 16억 7천 썼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여성에 대한 어떤 육아를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주자. 임신한 직원도 포함된다는 당연한 내용을 덧붙여가며 저출산 예산임을 강조했는데요. 피디님이 결혼 안 하시고 저는 애도 있어요. 그러세요? 애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세금이 어떻게 쓰이나 생각해서. 아마 이 책들 보시면 절반은 그렇게 억지성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위에서는 뭐 계속 관련된 거는 뭐 내라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의무부여를 하면서 낸 거겠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투입된 저출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과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쓰고 있었던 걸 보니까 이것도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만하네 모아서 이렇게 이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포장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126조를 썼다는 건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많이 쓰지도 않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의 예산이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우리가 뭐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올렸을 때 사실은 그거를 전부 다 조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고 전체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건 다 정치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도 그 남성들이 83%나 되고요. 이분들의 평균 재산이 44억이라고 해요. 뭐 평균 연령도 55.5세라는데 엄마들이 겪는 문제를요. 이해 못 하죠. 그런데 정작 이런 얘기를 하는 이분도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그녀는 임기 중에 특별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출산한 첫 번째 의원이었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출산한 여성 의원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녀는 의정 활동 기간 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출산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길 꺼렸습니다. 되게 미안한 감정 있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임신하면 이렇게 저렇게 일이 펑크가 날 거고 출산하고 3일인가 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는데 저도 택시 타고 갔다 오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갔다 왔죠. 출산한 지 5일 만에 출석한 바로 그날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면서 4살 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심상찮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모임을 만든 건데요. 정책이 바뀔 때 따라서 정말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낀 불만과 고민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한 건데요. 그 시작은 장하나 전 의원이 한 일간지에 쓴 칼럼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모임이 결성됐고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의제를 던지며 조금씩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퇴사가 결코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언론도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한 1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목소리 내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마들에게 정치의 장을 열어준 장본인이지만 장하나 대표는 의원 시절 임신을 숨겼던 과거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그 사회적인 문제, 부조리들, 독박육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목소리 냈어야 된다고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외신을 통해 다른 나라의 여성 정치인들이 과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줄 때마다 출산 사실조차 쉬쉬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몇 달 전 화제가 된 해외 뉴스 장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 의원이 아기를 낳은 채 발언을 하는데요. 그날 회의장에 들어온 아이는 또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아기를 낳은 채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진 곳은 바로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본 회의장 곳곳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 국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프라임 의원은 오늘도 7개월 된 딸 희니와 함께입니다. 희니는 생후 7주부터 국회에 출입했다는데요. Basically, I have this job and I have a baby at the same time and I have to make it work. So absolutely, it's not a political stunt or a publicity stunt as, you know, as some people said. It was just a very natural thing for me to do. 다행히 국회 건물 내에 어린 자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이 바뀐 상태였지만 사실 회의장에서의 모유 수유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It took a little bit of time for me to get more confident, knowing that the cameras would be on me, you know, that there would be opinions, some that are supportive and some that are against me. And I need my colleagues to understand that and to be supportive of that, and they absolutely have been. 이런 놀랍고 멋진 근무 환경이 갖춰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신임 국회의장이 친가족적인 국회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38%에 달하는 만큼 그녀들이 앞으로 일으킬 변화는 기대 이상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My experience is that Parliament is a better place for having a group of people with a variety of experiences, and women do have different experiences to men. Parliament can be a place which sets an example for other workplaces. 우리보단 상황이 낫지만 뉴질랜드 역시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최근 뉴질랜드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건 바로 이 젊은 여성 정치인입니다. I want to start by saying that it is an absolute honor and a privilege. 제신더 아더는 37의 나이로 총리에 당선되면서 역대 가장 젊은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 현지에선 제신다 현상이라 부를 만큼 뉴질랜드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녀는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서 동거인과 함께 중대 발표를 한 건데요. As you already know, that in June we're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our first child. 임신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That means that I will be taking 6 weeks of leave after the baby's arrival in mid-June. I've already spoken to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asked that he take on the duties and functions. 출산 휴가가 끝나면 육아는 아이 아빠가 맡아서 하기로 했답니다. 아던 총리는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정치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I don't want her to grow up and have to make a choice between her career and having children. I think you can do both, but at the moment it's very difficult to do both. 이젠 더 이상 사회가 저절로 나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세상을 짊어질 핵심적인 자산이잖아요. 그 미래의 자산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게 어떻게 개인 엄마의 문제입니까? 우리 사회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더 넓게 보면 전 지구적 문제잖아요. 뜨거운 분노의 외침이 잦아드는 그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